자, 이번 주말에 또 무료 강연에 토요일, 일요일 또 쉬시지도 않고 또 계속 하시네요.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항상 저는 이제 연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1, 2, 3분기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쳤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에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떠나셨을 거다. 그리고 조금 지겹게 좀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지금 주식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지금 열심히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으로 빵빵빵빵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응을 해놓으면은 역시나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하냐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요즘에 강연 가보면 여러분들 요즘 행동을 안 하시는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형태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뒤늦게 올라타면은 역시 전부 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괜찮아 보이는 섹터라든지 어떤 테마들이 올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마인드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연말 마무리와 내년을 좀 맞이하는 또 그런 자세들을 제가 알려드릴까 하니까요.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역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까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봐더라도 시장이 좀 활기가 띠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연말에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연초에도 좋은 뭐 우리 수익 결실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거 알려주신다니까 주말에 무료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2부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200원에 30%입니다. 8,200원에 30%요? 예.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오늘도 뭐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다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떤 게 많이 궁금하셨어요? 지금 10월 1일에 샀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럽니다. 매수하시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과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일단 뭐 한 2.5%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삼성중공업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비유를 조금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께서 만약에 집을 샀어요. 네. 예, 집을 어디든 샀는데 그 집값이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막 울상을 짓고 죽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는 그냥 가져가나요? 그냥 사는 거죠. 뭐 2,000만 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살아야죠. 뭐 이상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면은 그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그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식을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멀리 보고 그리고 탄탄한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우리 시청자님은 삼성중공업의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떨어지면은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우리 집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식은 자산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약간 돈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샀는데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관점인데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삼성그룹 중에서도 이제 해양 쪽으로 이렇게 관련하고 있는 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업황과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 안 될까를 봤을 때 장기로 가져갈 것 같으면 지금 조금 빠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이 어차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자산으로 생각하고 들고 가야 되니까 뭐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냐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을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않고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샀는데 역시나 떨어지니까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고 돈 잃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를 일단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진짜 뭐 한 1, 2년 들고 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금 비중이 30%라서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8,200원대 본전 라인에 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는 7,000원까지 빠질 때 그냥 추가 매수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추가 매수가 안 되지만은 여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매수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8,200원대 다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올라올 때 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내시고 나머지로 7,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연 단위로 투자하실 계획이 아니라면은 저는 뭐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테마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관련주를 원하신다면 지금 수소차 또는 우리 복지 관련주 또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지금 뛰어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바둥바둥 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은 역시나 본전에서 절반 비중 줄이시고 7,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을 좀 알려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종목들과 대형 종목들을 대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잘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FST입니다. FST입니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00원에 10%입니다. 7,300원에 10%. 네, FST를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매수하셨을까요? EUV 쪽 펠리클 아직 이제 개발도 안 했고, 그리고 네. 내년 초에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보셨네요. 예. 그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이걸 좀 더 살라고 하는데 좀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예. 괜찮을지 여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자, 일단 시청자님이 FS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셨는데,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싶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안 되죠. 지금 일단 시청자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의욕은 제가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 방법이라든지 기초 상식 면에서 우리가 조금 어긋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라는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지금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폰? 예. 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가격이 비쌀까요? 아니면은 한 1년 뒤에 가격이 비쌀까요? 지금이 좀 비싸죠. 왜 비쌀까요? 왜 비싸요? 예? 왜 비싸요? 처음 만들어냈기 때문에. 처음 비싼 만들어냈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고 지금. 그냥 거의 뭐 원가 그대로 최대한 이렇게 받아내고 나중에는 점점 할인이 들어가면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FST라는 기업의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술의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엄청나게 뭐 이 FST 관계자라든지 뭔가 내부 관계자라든지 나만 알 수 있는 비밀 정보였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맞나요? 예. 예,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만약에 3,500원에 그대로 있었던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샀다면은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보 때문에 9,00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예.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이해됩니다. 예, 그런 기대감들과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3,000원에 있어야 되는 주가가 9,500원, 9,000원까지 막 8,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님은 그것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제품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잘 팔리지 않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꾸 할인을 하면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 아는 정보니까. 뭐 자회사 상장할 거 기대감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첫날 밤이 기대감이 있지. 그러고 다음에는 사실 점점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시청자님이 아시는 정보, 뭐 물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까지는 제가 굉장히 칭찬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라는 것은 투자 방법으로는 옳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와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주가가 지금 거의 뭐 3배 이상, 3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빠지게 되는 종목을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사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 지금 6,500원 무너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상에서는 위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꼭대기, 우리가 만드는 이제 꼭지점을 만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6,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보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빠지고 나면 다시 변곡점을 만들면서 그 정보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올라갈 건데요. 그게 이제 뭐 5,500원이나 5,000원짜리까지 빠지면은 저는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6,500원이 무너지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정보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반영이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가격적인 이론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FST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공부한 것을 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버무려서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볼까요? 부산 인프로커요. 부산 인프라코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8,800원에. 8,800원에 비중은요? 오래됐어요, 산지가. 20%요. 20%? 네. 오래되셨어요? 매수한 지? 네. 매수하고 주가 계속 떨어졌죠? 예. 네, 그래서 막 걱정 엄청 많이 하셨죠?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해요, 하세요, 앞으로? 팔아야 되는가, 그거 어떻게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고요.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뭐 다시 올라올지 이게 궁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랑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를 예전에 매수하고 그냥 좀 방치해 두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전 들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다른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뭐 확신만 있다면 사실은 언제 어느 종목이든 어느 시기든 간에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언제나 옳아요. 그거는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사실 오늘 팔든 내일 팔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원금 복구하는 데는 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정도까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고 내가 뭔 종목을 사야 될까? 그리고 사면은 그게 수익이 날까? 라는 또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들고 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종목을 안 보면 되는데 다른 종목 보고 있으면 그게 갑자기 급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종목 보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종목을 들고 가서 조금 길게 가져가서 1년 들고 가서 뭐 한 5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2년 들고 가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전략을 짜 드리는 대로 아마 들고 가신다면은 아마 수익을 내는데 좀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6,000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하셔도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네,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20%니까요. 사신 금액만큼,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렇게 금액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2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4,900억인데 지금 2018년에는 거의 8,400억 그리고 올해도 8,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2배가 성장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제약 바이오나 4차 산업에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빠지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평가 기업을 사세요, 저평가 기업을 사세요 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괜히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남들 안 살 때 살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남들 지금 이거 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거든요. 그때 사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6,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기다려보시면은 이거는 뭐 한 1년이나 뭐 한 1년 조금 이상 가져가신다면은 11,00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1차로는 9,000원 잡으시길 바라겠고 6,000원 이하 추가하면서 하셔서 대응하다가 또 어려우실 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걸로는 겁을 내지 마세요. 네,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뭐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서 수익으로 전환시켜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한테.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락이 좀 너무 많이 와서 전부 다 시간 내에 상담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뭐 쉬는 날이니까요. 목요일 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참고로 팁을 알려드리면 저희 방송 9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근데 9시 50분보다 5분이나 10분 미리 앞서서 전화를 주시면 더 앞순서에 더 자세하게 더 여유 있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앞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이제 주말에 열리는 무료 확인의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